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NA 입실의 이명순 소장입니다. 오늘 이제 스카이 수치구술 면접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기 수업하고 관련된, 이제 수업 운영하고 관련된 그 내용으로 이태재 선생님께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유종호 선생님이 수리 구술과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게 지금 이제 스카이이기는 한데 고려대하고 저기 연대는 상관이 없지만은 서울대 경영, 경제, 소비자 그리고 의류도 그랬던 것 같고 농경제, 자율주 여기는 수리구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반적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면접이 필요한 전형, 이제 서울대 직윤도 있는데 직윤은 뺐어요. 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게 다 재심은 면접이에요. 이제 어머님 자제분들이 어디를 쓸지는 모르겠으나 요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재심문을 바탕으로 하는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심층 구술 면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것을 30분 준비를 해서 15분 면접을 하고 연세대는 8분 준비에 5분 면접인데 시간은 지금 모집 요강에 명시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모집 요강에서 확인한 바로는 저는 화상목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화상목화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국제형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옛날 하스거든요. 인문에서 쓰는 건요. 근데 여기서 영어 제시문이 하나나 두 개가 추가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활동우수형이나 추천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나 제시문만 영어 제시문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대 국제인재는 우리가 UD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영어로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데 이 의사소통 능력만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사고력을 보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 아주 플루언트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소통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수업을 듣고 가면 상당히 유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학업우수형, 학추가 있는 면접이 없죠. 그리고 이제 학업우수형이 있고 얘네는 12분 준비에 6분 면접이고 계열적합형은 이제 특목자사애들이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고나 합격 비중이 여기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제 그쪽에서 쓰는데 사실 21분 준비에 7분 면접이기는 하나 여기에 주어진 요 시간 차이만 있고 사실 면접의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시문도 거의 비슷해요. 분량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보시고요. 면접 일정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계획을 놓고 볼 때 요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좀 작아갖고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달력으로 제가 한 번에 만들어서 올려놓느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10월 15일 일요일이거든요. 연세대 추천형이에요. 교과 추천형.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신이 한 1.5, 6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통 쓰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요. 네, 물론 그보다 더 좋으면 당연히 쓰죠 또.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게 10월 15일이에요. 10월 15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월 들어가서 요 전주, 그러니까 8일부터 여기는 우리가 파이널을 열어줘요. 그 전주까지가 정규반이 운영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총 주수가 12주 정도 되거든요. 나 추천은 안 쓰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보통 12주 정도 하고 나서는 보통 좀 쉬는 경향이 있어요. 왜? 여기 수능 시험일 때문에. 수능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수능에 매진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 여기 7월부터 시작했을 때 한 12주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파이널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이제 선생님하고도 우리 설명회랑 수업 계획을 이야기를 하다가 기초 강의를 좀 몇 번을 넣을까요?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다가 이거 한 번밖에 못 넣지 않겠어요. 기출문제 풀 시간도 지금 빡빡한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업 치수가 12번이나 되잖아요. 아니요.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 필히 이것은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때 가서 하면 좀 많이 늦어요. 파이널만 갖고서는 늦어요. 파이널에는 내가 모자라는 것들을 다 보충해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연세대 이제 국제인재, UD 쓰는 친구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반 오다가 파이널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영어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계열적합형 인문사 이게 11월 11일이에요.
특목자산이 됐어요. 보통 일반고 애들은 보통 안 쓰니까 뭐 일반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특목자산들은 이걸 주의해서 봐야 돼요.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계열적 합평 자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연세대를 만약에 내가 추천을 안 쓰고 하루를 썼어요.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죠. 여기는 자연이지만 인문은 여기 있거든요. 시험이 다행이에요. 하루가 더 있습니다. 수능 시험 끝나고 17, 18 하고 나면은 요 가는 거예요. 이때 뭐 실력을 올린다 이게 아니에요. 점검하고 이런 거 주의해서 내가 말하고 이런 거 약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서 답변해야지 그거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은 어떻다? 이때 방학 단계 끝이에요. 사실. 이때 온다고 하면 열어줄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해도 몇 번 횟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엄청 중요한 여름 방학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 애들 자소서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자소서 있었으면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 더 줄어드는데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 가면 많이 갑니다. 자, 그리고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여기죠. 일반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은 목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파이널을 이때부터 이때부터 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발표를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열었어요. 기출은 가급적이 다 소진을 시킬 거고, 그러고서 뭐 우리 문제는 또 다른 것도 사용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일정을 한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매년 거의 공통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매년 강조를 안 해도 되겠죠. 재수하면 안 되니까. 올해 다 붙으세요. 저거 꼭 보시고. 이게 필요하냐? 라고 할 때 제가 꼭 이 제시문을 보여드리는데, 어머님들 한번 제시문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테스트입니다. 농담이고요. 이 제시문을 보면은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제시문을 얼마나 대충 읽냐면은 이게 근데 인문계 애들이 글을 잘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네. 제가 요즘 애들 보면 선행 많이 하잖아요. 이과 애들 수학 선행. 근데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 의미를 모르면서 문제를 푼다 그래요. 근데 인문에서 문제를 풀 때도 그래요.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 혹시 보이세요? 네가 자꾸 시끄럽게 해놓고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면 되냐. 요 단어예요. 채찍. 채찍. 이 단어를 딱 보면 이거 뭐예요? 노예잖아요. 여잔데 여자면서 이중적으로 일단은 불평등, 차별을 받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건 남녀 불평등 요험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선정한 이유는 어떤 친구가 요걸 못 읽어내갖고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읽어냈어요. 라고. 근데 저는 그때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독해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읽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저 핵심 파악 못하면 못 읽어요. 이것도 보세요. 제시문 보면요. 이건 어머님들 보셔도 그냥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애들도 잘 이해를 해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봐. 이거 중심 생각 말해봐. 그러면 탁 말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가하고 나에서 이게 사실은 공통점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통점 말하라고 했더니 사실은 차이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항상 비교의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말해봐. 공통점 얘기하고 그러면 작가의 의도를 살려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다 해요. 거기까지는 정답이죠. 추상적인 수준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물어요. 그러면은 가에서 작가의 의도를 살리는 게 뭐고 나에서 작가의 의도를 살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요. 이걸요. 재해석을 해줘야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겨요. 여기는 뭐 슬랩스틱으로 때리면서 웃기기만 한다. 그게 무슨 뜻인데? 슬랩스틱으로 때린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인데? 여기에서 뭐 고개도 한번 들고요. 창밖도 한번 내다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건데? 그 행위의 의미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건 리터럴리 그냥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희곡이라고 하는 거, 그걸 주목을 해서 그 차이점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아니면 이 작가의 의도를 살린다고 했을 때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재해석을 해갖고 실제로 그것을 더 사실같이 표현을 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야, 진짜 그림 같다, 풍경이. 그죠? 그림 보고서 진짜 같은데? 이런 거. 그 역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보고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 그 모의 면접을 돌렸을 때 거기 근처까지 온 친구 딱 한 명 갔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근처까지 안 와도 붙기는 붙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더 고득점으로 붙을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잘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신 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작년에 자소서 지도했던 친구도 이제 모 외고 친구가 있어요.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사회대에서 상당히 높은 학과를 썼어요. 그랬어요. 자소서 하면서 너 여기 붙을 거다. 일단 1단계는 전혀 걱정 없다. 등수로 보더라도 걱정 없고 붙을 거다. 그래서 붙었어요. 근데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그래서 제가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면접 오라고 할 걸. 왜냐면 얘네 외고가 이렇게 특정 학원으로 몰려서 가는 학원이 있어요. 얘네 학교 애들이. 그래서 얘도 이제 거기를 가는 것 같아서 굳이 우리한테로 와라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 그 소식을 또 조금 이제 속이 아팠습니다. 그냥 오라고 할 걸. 오라고 할 걸.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되게 저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연습이 훈련이 마지막까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머님들 거기에다가 다 적어놨지만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만 나열을 하고 막 하면은 내가 말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재작년인가? 3년 전이었군요. 그때 이제 독일고 친구는 진짜로 그래갖고 요거 고치느라고 엄청 혼냈어요. 이제 학교에서 깊이 있게 배운다고 책 읽고 사회계학론, 홉스, 로크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길래 야 그게 지금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설명해봐. 그럼 이제 설명을 못하죠. 그럼 그런 거 얘기하지만 오히려 너한테는 마이너스고 함정이 되는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시문을 정확하게 못 읽어요.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분석적으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분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게 소설이고 저것을 희곡 작품이라고 하고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상황 아니면 영화로 찍는 상황 이런 것을 상상을 하고 내가 그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요약만 해요. 아까 그러니까 제시문 말하라고 하면은 설명해봐라고 하면 제시문에 있는 말들을 반복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수를 절대 못 받아요. 특히 이제 서울대 교수들, 사실 이게 스파이긴 한데 그 교수들 특징이 다 그거예요. 교수들을 뭐 하는 사람이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그네들은 자기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거냐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딱 이거였지만 그게 뭐야? 그 뭐야가 뭐냐면은 그 개념이 뭐야? 무슨 뜻이야? 설명해봐. 네 개념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정확하게 얘기해봐. 그리고 그 근거가 뭔데? 이거죠. 주장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결론이 있으면 이유를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애들한테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고 저희는 이제 그 논증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간략하게는 주교리로 사고를 해갖고 항상 그 방식으로 답변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이제 저는 계속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울대 구술 면접이 재시문 기반 면접인데 30분 준비 후에 15분 내외의 면접을 합니다. 얘네들은 상호작용이라고 써놨는데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애들이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추가 질문을. 뿌리 질문이라고 하고요. 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여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학업 능력, 논증 능력 및 전공 적성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요거 보면은 아이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애인지 이제 말만 많은 애인지 이제 이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딱 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보는 학과들이 있어요. 경영경제, 자전, 소비자, 농경제 이런데요. 거기는 사회과학이랑 수학이 세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수학은 여름방학 때부터는 늦어도 일단 시작을 마찬가지로 해줘야 돼요. 어려워요. 저희도 작년에 어떤 친구가 연세대 교과 추천으로 붙고 한 명은 경제를 1단계를 통과했어요. 사실 경제 통과했으면 쉽지 않은 등급이었는데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엄청 시켰는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 친구. 안타깝습니다. 자, 인문학하고 사회과학은 기타 학과들은 전부 이렇게 봐요. 세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세트의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술 면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이제 수리는 이제 저희 수리 구술을 하는 선생님이 이제 나오실 테니까 그 부분은 빼도록 하고요. 인문학이 이렇게 제시문 2개, 여기도 제시문 2개, 3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딱 보시면은 혹시 논술 보신 분 계신가 모르는데 논술의 축소판입니다. 논술의 축소판이에요. 근데 서울대는 예전에 논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10년 전에요. 그리고 지금 구술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시문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제시문이 어렵진 않은데 문제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읽히니까.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은 답변이 안 나오는 게 여기에다가 애들이 답변을 써놓는데 몇 줄 쓰지를 못해요. 이게 분석적 사고가 안 되고 깊이 있는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구술 면접.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서울대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8분 준비 후에 2에서 5분 정도 화상 녹화를 하거든요. 8분 준비해요. 8분. 서울대 몇 분에 몇 시간? 한 4분의 1밖에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돼 있냐. 8분 동안에 요만큼의 제시문을 소개를 해요. 소화를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짜증나는 거죠. 저는 이거 연세대 그 교수들,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하지만 연세대 교수들 풀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8분 동안에 니들 한번 해봐. 니들 못하는데 왜 애들을 평가하려고 그래? 제가 볼 때는 교수들도 못할 거예요. 8분 동안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장애인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이것을 이제 5분 동안, 2분에서 5분 동안 답변을 하는데, 여기는 추가 질문이 없죠. 화상록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태블릿에 딱 가갖고 앉아갖고 딱 누르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분 동안 면접 탁 하고 하면 나오는데, 답변을 중간에 이거 끝까지 다 못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답변을 요거 하는 것은 이제 그 5분 동안 답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대 화류형 같은 경우에 이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시간 맞추는. 교과 추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연세대가 근데 문제의 이 난이도도 좀 높아요, 얘네가 서울대보다 제시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연세대가 많이 어려워서 연세대 훈련을 하면은 오히려 이런 고려대 같은 건 훨씬 더 쉬웠어요. 고려대도 이제 제시문 기관 면접 똑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수형은 12분, 계열적 합평은 21분, 6분, 7분으로 차이는 있으나 왜 차이를 뒀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이 학업 수형과 계열 적합형을 문제를 애들한테 다 풀려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고려대는 오전 오후, 오전 후 막 이렇게 해서 막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쌓여있는 문제들, 기출문제 다 소화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횟수로해서 다 나오질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돼 있어요. 고려대 구술 면접과 비슷하죠. 그죠? 근데 12분 동안 풀고 계열적 합평에서는 21분 동안 풀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아이들이 소화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고요. 이게 학교의 성향이 좀 이제 드러나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까 제가 논술도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시문하고 문제 다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답변을 쓰려고 하면 어려워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 연세대는 엄청나게 분석적인 답변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논술도 그래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고대는 내년부터 논술이 생기거든요. 근데 옛날 논술을 보면은 얘네들 가장 표준형이에요. 1번 문제 항상 요약부터 냈었어요. 물론 17학년도하고 저기 때는 좀 바뀌긴 했으나 거의 기본이 딱 그래요. 근데 여기 문제도 보면은 논술 문제의 가장 표준형적인 형태로 구술 문제로 그냥 구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했던 학생들이라면 좀 편할 수가 있는데 스카이를 구술로 준비하는 애들은 요즘에 논술을 하질 않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섞여 있어서 아이들이 구술 실력도 훨씬 더 좋았는데 지금은 되게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급해요. 그게 상당히 급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가 어떤 학생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뭐 외국 학생. 근데 걔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이상한 게 몇 명이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좋은 등급 애들이.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면접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입시 결과를 항상 추적을 하기 때문에 저길 보면은 한영예고 같은 데서가 작년에 입시 실적이 좋았고 재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명도예고가 작년에 입시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서울대 합격자 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은 1단계 합격자 수가 다르냐? 그 전에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확 떨어진 것은 거의 면접에서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그 면접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나타나죠. 그게 학교의 그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학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어쨌든 나는 무조건 구술 면접 준비한다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열적 합평 문제예요. 아까 학업 구성 문제. 문제는 사실상 똑같은 형태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에서 9월달까지는 여기서는 기출문제를 이거 마스터인데 이거는 이제 과장입니다. 마스터 절대 못해요. 근데 서울대 문제가 15, 16, 17, 18, 19, 20, 21, 22, 23 그죠? 곱하기 2 왜? 오전 오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하면 18세트가 지금 있어요. 근데 저희는 18세트 플러스 더 있어요. 뭐냐면은 복원한 문제가 있어요. 14학년도 이전 것은 공개가 안 됐는데 일부를 복원해갖고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12회 진행을 하고 그 남은 문제들은 이제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파이널 때도 사용하고 저희가 문제를 만들어서도 사용해요. 근데 만드는 것보다는 기왕이면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냈던 문제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문제의 질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때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개강이 되는 수업이라서 그 전에 뭔가 더 기출 작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로 넘어가면 이제 각
대학별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스케줄. 그 일정표대로 이제 파이널 수업을 3회, 4회, 서울대는 6회 해갖고서 빡세게 그때 확 들어오나요. 그때 실력이 또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남은 게 사실은 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시간표하고 나눈 것들은 이제 저희 이태재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실 건데요. 수업 방식을 보시면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수업 말고 또 다른 수업 유형을 한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실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새로운 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 수업도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예술연구소에서 사회기술 수업을 맡고 있는 이태재라고 합니다. 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이야 제가 가방끈이 제일 짧습니다. 저만 학사 졸업이고 이제 전부 인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팀으로 저희가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자소서가 없죠. 작년까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자소서를 좀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시작한다라고 해요. 3회차, 4회차, 5회차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올해 추석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12회 수업을 하고도 몇 회가 계속 연장이 되는데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자소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학생부 마무리가 그만큼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만 이 구습이라는 게 이제 특히 아까도 이제 연세대의 난이도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작년 정규관뿐만 아니라 파이널에서 연대 추천형 그리고 연대 화로 고대하고 서울대 일반 전형을 전부 다 파이널 수업을 맡았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준비 안 하고 시험 전에 이제 파이널을 온 학생들은 사실상 좌절하고 시험장에 안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거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한번 풀어보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나는 서울대, 연대에서 끝내겠다라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대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학생도 있을 거고 고대지만 제대로 한번 준비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서연고를 전부 다 수업을 합니다. 서연고를 매주 돌아가면서 수업을 서울대는 매주 하고 연대 고대를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서울대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서울대 문제만 푸는 것도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 자체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연대를 쓰려면 서울대 고대로 깊이 뭔가 긴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더 짧은 시간에 연대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대가 가장 일반적인 논술에 가깝다라고 했죠. 주제 자체가 이제 사회 교과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서울대는 상당히 지역적인 걸 다루는데 깊이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익숙해지는 면에서는 고대를 연습하면 서울대에 도움이 되는 거고 서울대하고 고대를 준비했을 때 연대가 대비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스카이를 통과하기 위해서 서울대 지균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재시분 구술 면접 없이 서연고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수업으로서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말에 매년 같은 시간표이긴 합니다만 주말 저녁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정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표지에 있는 구슬팀 선생님이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반이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검증된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도 이제 그 소장님하고 상의를 한 부분이 학생들이 이제 바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중간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사고하는 방법, 문제풀이에서 감을 잡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계나 아니면은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익힐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그걸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이걸 3주를 하느냐 4주를 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학교 다양한 문제를 다뤄보는 걸 우선 해가지고 첫 시간 1강을 어떤 문제풀이의 기본 접근법하고 이제 그 분석하는 제시문을 분석하는 기초를 다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중간에 좀 학생부 정리되고 시작하기보다는 수업을 듣는다는 일강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2강부터는 3시간 수업을 구성하는데 1교시, 2교시로 나눠가지고 1교시가 2시간이거나 2교시가 2시간이거나 라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를 연습해보는 게 결국 연대, 고대에도 중요하고 안 쓴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연대가 아까 녹화하고 끝나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면 끝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고대는 6강을 보면 학생부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이 6분 동안 학생이 혼자 말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고대를 그 연습을 하는 걸로는 내가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학생이 스스로 감을 잡기가 그 강사의 직접 평가를 들어보지 않고는 어려운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2, 3분 얘기를 하면은 추가 질문 던져서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서울대를 매주 그러니까 2시간씩을 강의를 통해 가지고 풀이 방법을 강사에게 듣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답해보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하거나 그래서 이제 3시간 중에 2시간은 매주 서울대를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써 있는 토익 문제 해결 강의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선생님들은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런 답변을 구성했어 라는 방식을 학생들에게 계속 납득을 시켜나가는 과정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생겼고 제시문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민 끝에 선생님은 이런 답을 냈어 라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짧은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학생들이 그 이해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가는 방식으로 앞쪽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규반 수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대 다 토익 면접입니다. 1대 다. 2교시에 이제 서울대 인문사회 2세트를 다루거나 아니면 연대 한 세트, 고대 한 세트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 토익식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똑같은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15분 동안 예를 들면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모든 학생이 다 순차적으로 답변해요.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 과정이 이제 처음에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과정이 다른 학생들은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이런 형식으로 구성하는데 나는 어느 것이 부족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 학생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 배치마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다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자존심 세잖아요. 이 친구들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기부여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3시간 수업 중에 1시간이나 2시간도 운영하는 이 1대다 토익 면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학생들을 좋은 성장으로 이끄는 좋은 방식이라고 이제 믿고 계속 매년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풀이 방법을 듣고 직접 얘기하고 물론 피드백을 받는 과정들도 있긴 하지만 12강 수업 중에 1강이 이제 OT이기 때문에 5강하고 9강 그리고 마지막 12강에는 실전 모의 면접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장 환경하고 똑같이 준비 시간과 면접을 그냥 예를 들면 연대면은 중간에 끊지 않고 5분 안에 말을 해보게 그렇게 시키고 평가지에 예를 들면 고대의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너의 답변은 이 부분에서는 B를 맞을 수 있고 C를 맞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번씩 중간에 받아보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번째로 적어놓은 것은 뒤쪽에서 이제 각각 얘기할 부분들이긴 한데 교재에 대한 얘기하고 과제 얘기는 뒤쪽에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명으로 해서 이제 정규반이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요. 이 4명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되게 짧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 약간 부족해도 서울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당연하게도 이제 학생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서울대 면접 시험장에 가면 붙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가르치면 안 되죠. 가르치면 안 되고 붙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강사가 봤을 때는 약간 놓치는 부분이나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서울대에 대해서 전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 문제당 한 20페이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각자 강사가 작성을 하긴 합니다만 4명이서 한 문제 가지고 2시간, 4시간씩 싸워가면서 이게 맞지 않냐 저게 맞지 않냐 해가지고 가장 합당한 접근 같은 것들을 이제 해제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문제와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 가장 베스트의 접근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해제 노트를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접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만들어진 게 약간 변동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6페이지에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을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3시간 구성 중에 매주 이제 2시간씩은 서울대에 배정이 돼 있고, 고대를 한번 일대다로 연습을 해봤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풀이법을 들어보고, 연대를 풀이법을 들어봤다라고 하면 일대다로 면접을 해보고, 그리고 5회차, 9회차, 12회차에 이 12회차가 이제 10월 7일, 8일에 끝나게 되는 건 이제 그 전주가 추석이기 때문이요. 추석이 있어서 이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은 이제 토요일 반, 일요일 반 선생님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날짜 중에 시간이 되는 어떤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스카이 구술 면접의 체계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 고민한 형태의 수업이 용어를 이제 평일 하이브리드, 약간 잡종반이죠. 잡종반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강의와 면접 연습이 병행되긴 합니다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어떤 그 구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에 대한 심화된 주제에 대한 강의가 1시간 반 동안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그 주제에 관련된 서울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연대의 문제가 있을 수도, 고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정규반에서는 내가 고대만 쓰는데 서울대 2시간씩 하고 어느 주에는 고대가 없기도 하고 이렇죠. 그런데 이 주제에 관련해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교 문제를 30분씩 연습을 해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강의도 듣고 하는데 이제 1대1로 면접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이제 한정적입니다. 6시부터 이제 수업을 구성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표를 짜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한 건데, 7시에서 8시 반 이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분씩 개인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시간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첫 번째 타임에 배정이 됐다라고 하면 7시에 와서 강의 1시간 반 듣고 내가 이제 풀어볼 문제 준비 30분 하고 면접하고 피드백을 30분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6시에 와서 준비하고 면접한 다음에 주제 강의 듣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길어도 이제 빈텀이 이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30분, 물론 그때 뭐 읽어보거나 보강할 자료들 같은 것들을 주긴 하겠지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거의 이제 개인 지도에 가까운, 주제를 쌓는 것과 병행해서 이제 개인 지도에 가까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번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구성한 그런 방식입니다. 주제는 예시일 뿐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원하는 대학의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반에 이제 화수목의 세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최윤실 선생님, 장기혜 선생님, 이 세 선생님이 화수목 각각 수업을 맡게 됐는데, 한 반당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명이 이제 정원인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반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개인 지도에 가까운 지도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작년에도 보면 저희 정규반이 계속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운영이 됐는데, 다른 꼭 들어야 되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이제 아쉬워하는 하고 다른 학원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수업을 듣기 어려운 학생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규반 대신 작은 인원에서 나는 다른 학생, 소수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보단 1대 다가 더 좋은 방식이긴 한데 1대1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아마 이제 여기 오시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 방식의 특성상 비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수업이 가능해서 그 화수목 각각 와서 들을 수 있는 학생은 4명으로 끝나요. 끝나긴 합니다만, 이제 기숙사에 있거나 뭐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못 듣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되면 강사가 따로 30분 시간을 빼가지고 연습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스카이 구술을 준비할 수 있는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비대면으로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갖춰진 수업 코스 안내를 드리는 거긴 한데, 이제 일회적인 수업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쉬는 날이나 아니면은 내가 시간을 내서 이건 필요를 느낄 때 약간 점검을 받는 방식이긴 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특강이 개설되는 시기에 이제 원하는 특강을 내가 들을 수 없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정규반을 듣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 하는 것들을 보충하는 건데,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점검을 받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이 하이브리드반 수업이 없다라고 했으면 특정 대학을 계속 많이 연습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종의 이제 개인 수업을 신청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중간중간에 뭔가 점검을 해보고 특정 대학을 좀 보강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하이브리드반을 듣지는 않지만 정규반 학생이 보충으로서 이런 수업들도 좀 신청을 해서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지금 스카이 심층구술 설명이잖아요. 근데 아마 그 연대나 고대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을 써도 그 구술이에요. 제시문 구술이고, 고대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연대는 이제 추천형이라는 게 그 수능 전에 보는 추천형이라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1차를 통과하지만 하루하고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든 아니든 간에 제시문 구술이라는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는 연대 구술을 봐야 되는데, 이제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내가 일반 전형을 쓸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 그 문과 학교에서 2명만 쓸 수 있는 직윤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서울대를 직윤을 쓰게 되면은 제시문 구술이 없죠. 그러니까 연고대는 제시문 구술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직윤을 준비할 경우에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 상당히 깊이 들어간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지금 고민한다라기보다 어쨌든 스카이를 가기 위한 면접 대입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소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아예 해당이 없고, 이쪽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없어요. 체육과 정도나 아니면 디자인 조형학부에서 이제 특기자 전형을 쓰는 경우에만 고대에서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 있게 되는 거고, 뭐 나머지 사회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시문 구술 형태입니다. 연대나 고대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윤을 쓰게 되면 학생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3학년 학생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면은 서류 면접이 물론 이게 내가 수능이나 이런 것과 병행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것도 별도의 형태의 면접이기 때문에 그걸 좀 시간을 두고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은 수능 후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 학생부를 보면은 물어볼 만한 게 있죠. 물어볼 만한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면접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서류를 추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능 전이든 후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픈반이 수능 후에는 열리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과정도 연계가 된다. 그리고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면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사고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교직 적성 인성 면접에서는 교사다움이란 어떤 지향성에 맞는 학생인가를 평가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DNA 입시연구소에서는 이제 교직 관련된 수업은 좀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쌓여온 수업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학교가 공개를 일반 전형 문제를 공개를 하는데 교직은 문제를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다라는 걸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대비가 잘 되는 경우에 물론 일반 전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3시간 수업을 듣고 사실상 많은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들끼리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서울대 한 세트하고 뭐 연대나 고대 하나를 다루기에는 3시간이 좀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문제 수를 줄이고 좀 더 깊이를 더하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규반 수업 방식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1대 토익 면접을 하든 아니면 1대 실전 면접을 하든 간에 너무 놓쳤어 부족해 라고 했는데 그냥 부족하다라고 하고 끝내면 어떤 면에서는 그걸 보완할 기회가 없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보완해서 다시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과제로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놓친 문제나 아니면 특정 학생이 놓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줘가지고 매주 수업마다 한 세트 이상의 문제를 이걸 연습해봐라 라고 해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 그냥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그 구술팀 명칭이 개놈비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학생들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저희 수강생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정한 문제를 답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톡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그 학생이 올린 답변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대1 창 같은 방식이긴 합니다만 저희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볼 수 있지만 이제 과제를 부여한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방식 같은 그 토요일반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지정해준 문제를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과제를 올리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수업 전에는 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카카오톡 창하고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은 답변을 준비해 본 다음에 영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영상으로 올리는 건데 그게 이제 내가 독서실에서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는 대본을 써가지고 올려도 좋아요. 대본을 써서 올려도 좋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보면 좀 더 잘 보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그 놓친 부분, 잘한 부분 그리고 피드백들을 수업에서 이제 말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실제 수업은 3시간이지만 본인이 이제 시간을 더 내 가지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교재에 대한 안내인데 이제 처음에 보는 거는 스카이 기출 컬렉션 저희가 이제 만든 거라기보다는 모은 거죠. 전부 다 모아가지고 15년 이후에 서연부에 수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수업 시작 때 이거는 이제 그 구입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30분 연습해보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다시 연습해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술 빈출 주제, 심화 교재라는 것은 뭐 저희가 그 예를 들면은 1대1 실전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강사와 면접을 하고 있는 학생 외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한 교재이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반에서 주제 심화 강의로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하이브리드 반의 예상 커리큘럼에 보시면 알듯이 첫 번째 음모론 공리주의부터 시작해서 음모론 공리주의 다 알죠 라고 하지만 학생들 모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 OX로 답할 수 있는 거하고 제시문이나 이제 사례가 있을 때 그 논리하고 정합되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좀 현재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국제국 학생이거든요.
국제고 학생, 재수하고 있는 국제고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외국어에 비해서도 훨씬 더 프로그램들이 그 일반 과목보다는 그 특화된 과목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은 뭐냐면 이제 그 졸업을 하고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고랑 대부분 학교 학생들이 많이 듣는 사문, 생윤, 윤사 이런 과목들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서 상당히 뭔가 사례를 얘기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 교과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사 특목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일반고에 비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사회교과의 개념을 수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학생 학교를 다닐 때하고 다르게 저희 때는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지금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우리가 문과에서 사회 과목이라는 것도 일부를 선택해서 듣게 되는 거죠. 수능도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근데 대학은 우리는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교과예요. 그 용어가 모든 교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해주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1강에서 사용할 논증, 논리적으로 답변한다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중에 많이 사용되는 논리 방식 같은 것들을 한 시간이 한 강의가 좀 짧긴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1강용 교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면에서 저희가 이제 출판을 하려다가 계속 그 보완을 하다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서울대의 이제 모든 15년부터의 모든 문제를 선생님들이 쓰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보완한 서울대 해제 노트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석해서 답변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 신문을 읽어나가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실제로 답변한 예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주제와 관련해서 더 이해해두면 좋을 내용까지를 담아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쓴 자료인데 이걸 이제 매주 서울대를 한 세트씩 다루잖아요. 매주 하나씩 받아보고 그걸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이명수 소장님 이름이 등장하는 회의를 실어놨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 선택해서 실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은 솔직한 조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명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되게 친근하게 대하지만 되게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시기도 해요. 저희 선생님들이 뭐 저는 다 대학원 저는 이제 학부만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학원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학생들을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못하면 못한다. 이게 부족하다. 이거 보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서울대하고 고대를 1차를 붙었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면접을 보완하고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 교과에 대한 지식도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 추상적으로 말을 잘하는 학생이긴 합니다만 논리적으로 평가를 분석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좀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만 받았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1대4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이 얻는 효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뭔가 욕심을 내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들 이 후기 읽어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다른 학생들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학생이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솔직한 후기 같은 것들을 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 교재나 이런 것도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들이 오래 지도를 해오시고 이제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한 명의 생각에 그냥 맡기기보다는 저희 구술팀 4명이 가장 적합한 그 해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같이 계속 고민을 해나간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반이든 일요일반이든 그리고 가능한 시간에 하이브리드반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서연고에 걸맞은 이제 실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때 서울대 인문수리 강의 맡은 유정우라고 합니다. 작년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 그 신춘구술 수리 면접을 지금 횟수로 이제 한 7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합격자 학생들한테 이제 카톡을 받고 문자를 받고 이제 뭐 인사 오는 학생도 있고 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그 강의장 안에 들어가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20분에서 한 25분 남짓 주어진 시간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수학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았다. 수학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합격률이 높았고, 그다음에 수학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은 합격률이 낮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들어가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이 놓여져서 그거를 풀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 서울대 구슬면접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논술 수업하고 구술 수업은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아이들하고 항상 하면서 매해 하면서 느끼는 게, 보통 구술이라고 하면, 구술 면접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학 문제 풀이하는 방식과 완전 다른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면접관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할 때 구술하는 방식이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에서 작년에 이제 탈락 사례로 이제 나왔던 그 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교과과정 교과서 내에 있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확통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작년에 이제 확통 문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빠진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오비율이라든지 이런 교과과정 밖에 있는 교과과정이 아닌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서울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더 서술하라. 교과과정 밖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쪽에 있는 교과서 내에 있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면접관이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술 면접하면서 제가 주안적으로 둬야 될 부분은, 학생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 앞에서 봤을 때 그 면접관이 과연 면접관 앞에서 표현을 할 때 교과과정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충분히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다듬으면서 하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하고 말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들을 몇 년 동안 밝히면서 느끼는 건,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나와서 설명하는 거를 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은 기승전결 딱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갖다가 풀이를 하는데 어떤 거를 갖다가 이제 주안점을 더 설명할 건지 면접관한테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가 푼 내용을 읽어버립니다. 수학 문제를 할 때. 근데 그렇게 하면 점수를 받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구술 면접을 할 때는 가장 주안점을 줄 게, 상대 면접관을 보고 상대를 설득을 해야 될 과정이 필요한데,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면접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을 서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국 가서는 말을 못하고 계속해서 뒤를 막 혼란스러워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래서 합격을 못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저랑 수업을 할 때 재수생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이 수업에. 그러니까 재수생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재수생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일단 한 부류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풀지를 못했다. 한 부류.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긴 했는데 면접관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면접관이 계속 자기가 말하는 표현을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반대로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되게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고 그래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구술면접 수업은 기존에 이제 수학 수업과는 다르게 제가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발표를 시키고 본인이 풀이한 거를 어떤 식으로 저한테 설득을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뭐 학생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한 7, 8명 정도 되는 수업이라면 그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풀이를 한 거를 설명하면서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킬 거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그 발표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좀 보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지도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업의 형태를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구술 만족할 때 용어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는 되게 면접을 볼 때 수학 같은 경우 많고 다른 인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리 쪽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색채를 띠는 편입니다.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추세라서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도로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 면접관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쓰는 용어를 쓰는데 용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되는 게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면접관이 들어봤을 때 이 학생이 충분히 이 수학 문제를 풀고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는가를 능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주안을 둬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다 설명할 시간이 시험장에서는 없습니다. 보통 한 학생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에서 한 8분 정도인데 한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 면접관들이 이 학생의 그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 학생들이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판단해서 어느 커팅해서 듣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수업에는 이제 제가 발표 수업이니까 발표 수업에 해당되는 그 가이드라인 해설은 제가 따로 다 학생들하고 제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해설은 다 주면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 가이드라인 해설 보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그 발표를 할 수 있을 어떤 틀을 일단 우선은 마련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프린트한 것 중에서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예시로 해가지고 수학적 비난법하고 수열의 북한에 관련된 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서울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에 맞게 체킹을 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그런 가이드라인 표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에 대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요소에 해당되는 용어를 학생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써야 됩니다. 이 용어 이외에 교육과정 이외의 용어를 쓰게 됐을 때 면접관한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면접관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한수열, 무한수열, 점화식, 배차수열 이런 거를 쓸 수는 있는데 이런 걸 쓰면 면접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용어로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표를 보면서 이제 서울대에서 원하는 지점들을 잘 파악해서 구술 면접 수업 내에서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이제 좀 이제 교육과정 밖의 용어를 쓸 때 제가 충분히 지적을 하면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구술 면접은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덜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는 그런 수업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서울대 기준, 서울대 채점할 때 기준표였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구술 면접을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거를 가이드라인이 될 거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될지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전에 한 3, 4년 동안 계속 미적분하고 수학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한번 학통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이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막판에 학통 문제를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니나 다를까 학통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3, 4년 만에 처음인데 그래서 서울대는 저도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라 예측을 못하겠고 단 서울대에서 원하는 지점의 서술 방식이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선행학습에 관련된 그런 어떤 문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합격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서울대에서 이제 어떻게 했을 때 합격을 했다. 어떻게 했는데 이제 붙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 확실히 그 서울대가 원하는 지점의 구술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아이들이 와서 문제를 풀고 제 앞에서 발표하고 그런 구술 방식을 갖다가 캐칭해서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본인이 발표했을 때 떨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수업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해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푸는 거하고 구술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와서 하는 거 보면 문제는 괜찮게 풀 수 있는데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만약에 이제 경제경영을 하려면 어차피 서울대 경제경영은 차이가 진짜 거의 나지 않는 탑클래스 애들이 와서 하는 내용들인데 조그마한 실수가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구술 면접 준비를 좀 철저하게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험 임박해서 와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가능하면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자기가 한 그 발표를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본인이 효율적인 구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스킬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좀 방학 때 충분히 연습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